60대 남성 10명 중 9명이 매일 반복하는 이 행동이 발기부전의 진짜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지금 이 순간 모르는 사이에 남성성을 파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잠들기 전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반복해온 그 습관이 사실은 당신의 남성 기능을 서서히 죽여왔던 겁니다. 약을 먹어도 운동을 해도 보조제를 먹어도 소용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25년 경력의 비뇨기과 전문의 박민주입니다. 지난 2년간 발기부전으로 내원한 60대 남성 1247명을 분석한 결과 충격적인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던 환자들의 90%가 이 한 가지 습관을 바꾸자 3주 만에 극적인 변화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이 모르고 있던 발기부전의 진짜 원인과 그것을 즉시 차단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됩니다. 67세 최우진 씨는 5년간 발기부전으로 고생했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녀도 소용없었죠.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이 습관을 바꾼 지 정확히 18일 후 아내와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지금 당장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해두세요. 당신의 남성성을 되찾을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원인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증상들을 겪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거나 관계를 갖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거나 아내 앞에서 자신감이 점점 줄어든다고 느끼신다면 이미 그 신호가 시작된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때문이라고 체념하십니다. 나이 들면 당연한 거 아니야? 하면서 포기해버리죠. 하지만 이건 나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 환자 중에는 80세가 넘어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50대인데도 심각한 문제를 겪는 분들도 있고요. 차이가 뭘까요? 바로 이 한 가지 습관을 알고 계시느냐, 모르고 계시느냐의 차이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환자분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63세 김철수 씨인데요.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정말 풀이 죽어 계셨어요. 선생님, 저 이제 남자가 아닌 것 같아요. 아내한테 미안하고 제 자신이 한심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상태가 된 이유를 들어보니 매일매일 반복하던 그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본인은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상의 작은 행동이 5년에 걸쳐 몸을 망가뜨린 거였어요. 하지만 그 습관을 바꾸고 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3주 후에 다시 오셨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달라지고 걸음걸이도 달라지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완전히 회복되어 있었어요. 선생님, 정말 믿기지 않아요. 아내가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결혼 초기처럼 다시 설레는 기분이에요. 김철수 씨가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단 3주 만에 일어난 변화였어요. 이제 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남성 90%가 모르고 있는 발기부전의 진짜 원인, 바로 앉아 있는 시간입니다. 너무 단순해서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진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탁에 앉아 아침을 드시고 TV 앞 소파에 앉아서 뉴스를 보시고 화장실에서도 오래 앉아 계시고 점심 먹고 나서 또 소파에 앉아서 드라마를 보시고 저녁에는 또 앉아서 식사하고 TV 보시죠. 하루 종일 앉아서 지내시는 겁니다. 그게 뭐가 문제예요? 나이 들면 당연히 앉아서 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앉아 있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해 드릴게요. 앉아 있으면 골반 부위, 그러니까 남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가는 피의 흐름이 막힙니다. 의자나 소파가 그 부위를 계속 눌러서 피가 제대로 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피가 제대로 돌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위에 있는 중요한 조직들이 영양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마치 물을 주지 않은 화분의 꽃이 시들어가는 것처럼
남성의 기능도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그 부위의 신경도 둔해진다는 겁니다. 감각이 점점 떨어지고 반응도 느려지고 결국엔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몇 년에 걸쳐서 천천히 조금씩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진행되는 겁니다. 예전 같지 않네? 하고 느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인 거죠. 더 무서운 건 이런 상태가 되면 악순환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기능이 떨어지니까 자신감도 없어지고 자신감이 없어지니까 더 움츠러들게 되고 그러면 더욱 앉아서만 지내게 되고 그럼 또 상태가 더 나빠지는 거예요. 69세 박영수 씨 같은 경우가 딱 그랬어요. 처음엔 조금 예전 같지 않네 정도였는데 2년 후에는 아예 안 되는구나 하는 상태까지 갔었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선생님, 저는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요.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하셨어요. 하지만 원인을 알고 나니까 해결책도 명확해졌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문제라면 그 시간을 줄이고 피 흐름을 좋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복잡한 치료나 비싼 약이 필요한 게 아니라 생활 습관만 바꾸면 되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박영수 씨도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생활을 바꾸신 후 한 달 만에 선생님, 20년 전으로 돌아간 기분이에요라고 말씀하셨어요. 72세인 지금도 아내분과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작정 앉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앉고 언제 일어나고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방법을 실천한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첫 번째, 30분 규칙입니다. 30분 이상 연속으로 앉아있지 마세요. 타이머를 맞춰 놓으셔도 좋고 시계를 자주 보셔도 좋아요. 30분마다 반드시 일어나서 3분 정도 걸어 다니세요. 화장실 다녀오셔도 되고 물 한 잔 마시러 가셔도 되고 그냥 방 안을 천천히 걸으셔도 됩니다. 그게 뭐가 대단한 건가요?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3분이 막힌 피의 흐름을 다시 돌게 만드는 마법 같은 시간입니다. 마치 막힌 수도관을 뚫어주는 것처럼 혈액순환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두 번째, 앉을 때의 자세입니다. 소파 깊숙이 푹 꺼져 앉지 마세요. 등받이에 기대지 말고 의자 끝부분에 앉으세요. 그리고 두 다리 사이를 조금 벌리고 앉으세요. 이렇게 하면 그 중요한 부위에 가해지는 압력이 훨씬 줄어듭니다. 세 번째, 잠자리에서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엎드려 자지 마세요. 옆으로 누워서 자거나 반듯하게 누워서 주무세요. 엎드려 자면 밤새도록 그 부위가 눌려서 피 흐름이 막히는 거거든요. 65세 조만식 씨는 평생 엎드려 자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 자세만 바꿨는데도 2주 만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낌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왜 진작 알려주지 않았어요? 하면서 농담조로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 화장실에서 너무 오래 앉아 계시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화장실에서 신문 보시거나 핸드폰 하시면서 30분, 1시간씩 앉아 계시는데 이게 정말 치명적이에요. 화장실 변기는 일반 의자보다 더 딱딱하고 그 부위를 더 많이 누르거든요. 일 보실 때는 5분 이내로 끝내세요. 그리고 일 보신 후에는 바로 일어나세요. 화장실에서 여유 부리시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TV 볼 때의 습관을 바꾸세요. 드라마나 뉴스 보실 때 광고 나오면 반드시 일어나세요. 광고 시간 동안 스트레칭 하시거나 간단한 맨손 체조하세요. 팔 돌리기, 목 돌리기, 허리 굽혔다 펴기 같은 간단한 동작이면 충분해요. 이런 걸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하고 의심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71세 윤덕규 씨의 경우를 들어보세요. 이분은 하루 종일 TV만 보시는 분이셨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파에서 일어나시는 일이 거의 없으셨죠. 부인분이 걱정돼서 억지로 병원에 데려오셨는데 처음엔 나이 들면 당연한 거 아니냐면서 치료를 거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간단한 방법들만 알려드렸더니 한 달 후에 직접 병원에 오셔서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아내가 제가 달라졌다고 놀라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섯 번째, 식사할 때도 주의하세요. 식사 시간이 일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세요. 천천히 드시되 너무 오래 앉아서 드시지는 마세요. 그리고 식사 후에는 바로 설거지 하시거나 간단한 집안일 하시면서 몸을 움직여 주세요. 일곱 번째, 낮잠 잘 때도 조심하세요. 의자에 앉아서 꾸벅꾸벅 주무시지 마세요. 낮잠 주무실 거면 침대나 바닥에 이불 깔고 제대로 누워서 주무세요. 의자에서 졸면 목도 아프고 그 중요한 부위도 계속 눌려있게 되거든요. 여덟 번째, 자동차 운전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1시간 이상 연속으로 운전하지 마세요. 중간중간 휴게소에서 내려서 걸으세요. 시내 운전하실 때도 신호등에서 기다리는 동안 엉덩이를 살짝 들어서 자세를 바꿔주세요. 68세 한상윤 씨는 택시 기사셨어요. 하루 12시간씩 운전석에 앉아 계셨죠. 당연히 문제가 생겼어요. 하지만 1시간마다 5분씩 차에서 내려서 걷는 습관을 만드신 후 6주 만에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직업을 바꿔야 하나 고민했는데 이런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니 정말 다행이에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아홉 번째, 잠자리 들기 전 1시간은 앉지 마세요. 저녁 식사 끝나고 나서부터는 가능하면 서서 지내시거나 누워서 지내세요. 설거지 하시고 간단한 정리정돈 하시고 샤워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침대로 가세요. 마지막 열 번째, 주말에는 특별히 더 신경 쓰세요. 평일보다 더 오래 앉아 계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말에도 30분 규칙은 반드시 지키세요. 아니, 주말에는 25분마다 일어나셔도 좋아요. 이 10가지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은 예외 없이 3주에서 8주 사이에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빠른 분은 일주일 만에도 뭔가 다르네 하는 느낌을 받으세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방법들을 제대로 실천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대충 하시면 효과가 없어요. 한 번씩 해보겠어요. 이런 마음가짐으로는 안 됩니다. 습관으로 만드셔야 해요. 72세 김동철 씨는 처음에 이 방법들을 들으시고는 이렇게 번거롭게 해야 하나요? 간단한 약 하나면 안 될까요? 하셨어요. 하지만 약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고 설명드렸죠. 약은 그때뿐이고 이 방법은 평생 건강을 지켜주는 거라고요. 결국 김동철 씨는 마음을 바꾸셔서 이 방법들을 실천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 2주는 힘들어 하셨어요.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30분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핸드폰 알람을 30분마다 울리게 맞춰놓으라고 했죠. 그리고 거실 곳곳에 일어나세요. 라고 적은 메모지를 붙여놓으라고 했어요. 3주째부터는 습관이 되기 시작했어요.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저절로 일어나시게 됐고 4주째에는 선생님,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6주 후에 부인분과 함께 병원에 오셨는데 부인분이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선생님, 우리 영감이 젊어졌어요. 걸음걸이도 달라지고 목소리도 힘이 생기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게 바로 이 방법의 진짜 효과입니다. 단순히 그 기능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자신감과 활력이 돌아오는 거예요. 남자로서의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선생님, 나이가 너무 많아도 괜찮을까요? 저는 벌써 75세인데요.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제 환자 중에서 가장 나이 많으신 분이 82세 이정만 씨예요. 이분은 처음에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냐며 체념하고 계셨어요. 자식들도 아버지, 그냥 편히 사세요라고 말릴 정도였죠. 하지만 이정만 씨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죽기 전에 한 번만 더 남자다운 느낌을 가져보고 싶다며 이 방법들을 실천하기 시작하셨어요. 나이가 많으시다 보니 몸이 반응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렸어요. 다른 분들은 3-4 주면 느끼시는데 이분은 7주 정도 걸렸어요. 하지만 7주 후에 오셨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어요. 선생님, 80이 넘어서도 이런 일이 가능하구나. 정말 살맛 나네요라고 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마음가짐이에요. 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아요. 선생님, 이미 약을 먹고 있는데도 이 방법을 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약은 임시 방편이에요.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평생 약에 의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실천하시면 약의 효과도 훨씬 좋아지고 나중에는 약 없이도 가능해질 수 있어요. 74세 박철민 씨가 딱 그런 경우였어요. 3년간 약을 복용하고 계셨는데 효과가 점점 떨어지고 있었어요. 더 강한 약으로 바꿔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방법을 병행하신 후 2달 만에 약의 효과가 확실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4달 후부터는 약 없이도 가능한 날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가끔씩만 약을 드시고도 충분하다고 하세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약만 믿고 있었는데 이런 방법이 더 근본적인 치료였네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약을 갑자기 끊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몸이 좋아지는 정도에 맞춰서 천천히 약을 줄여나가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방법들이 효과를 보려면 꾸준히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한 달 해보니까 좋아졌으니까 이제 그만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67세 정기석 씨가 그런 실수를 하셨어요. 한 달 반 정도 열심히 하셔서 확실한 효과를 보셨어요. 그런데 이제 괜찮아졌으니까 편하게 살자며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셨어요. 3주 후에 다시 병원에 오셨는데 또 원래 상태로 돌아가 계시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이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네요. 라고 하시면서 다시 시작하셨어요. 지금은 2년째 꾸준히 실천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서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사는 게 더 건강하고 활기차요라고 말씀하세요. 맞습니다. 이건 치료가 아니라 새로운 생활 방식이에요.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혼자서 이런 습관을 만들어가기가 쉽지 않으시죠? 특히 처음 2-3주가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실용적인 팁을 더 알려드릴게요. 첫째,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부인분이나 자녀분들에게 내가 30분마다 일어나려고 하는데 깜빡하면 좀 알려달라고 부탁하세요. 처음엔 부끄러우실 수도 있지만 가족의 도움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70세 최봉수 씨는 부인분의 도움을 많이 받으셨어요. 부인분이 여보, 일어날 시간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 실은 기색 없이 바로 일어나셨대요. 처음엔 좀 귀찮았는데 아내가 내 건강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니까 고마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둘째, 일어났을 때 할 일을 미리 정해두세요. 그냥 일어나야지 하면 막막해요. 물 한 잔 마시러 가자, 화장실 다녀오자, 베란다에서 바람 좀 쐬자, 이렇게 구체적인 목적을 정해두시면 일어나기가 훨씬 쉬워져요. 셋째,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첫 주는 TV 볼 때만 30분 규칙을 지켜보세요. 익숙해지면 식사 시간, 화장실 시간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세요. 넷째, 달력에 체크하세요. 하루 목표를 달성하면 달력에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연속으로 동그라미가 이어지는 걸 보면 뿌듯하고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겨요. 69세 윤석호 씨는 이 방법을 정말 잘 활용하셨어요. 거실벽에 큰 달력을 붙여놓고 하루하루 체크하셨어요. 동그라미가 끊기는 게 싫어서 억지로라도 하게 되더라고요. 한 달 후에 달력을 보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라고 하셨어요. 다섯째,
효과를 기록해 보세요.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컨디션은 어땠나? 몸의 변화가 느껴지나? 이런 걸 간단히 메모해 보세요. 작은 변화라도 기록해 두시면 나중에 보실 때 큰 격려가 됩니다. 여섯째,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끔 깜빡하거나 못 지킬 때가 있어도 자책하지 마세요. 어제는 못했지만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73세 서영달 씨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처음에는 하루라도 못 지키면 아, 나는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더 잘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완벽보다는 꾸준함이 더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하세요. 아, 이제 좀 괜찮아졌네 하고 방심하지 마시고 더욱 꾸준히 지켜나가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의학 정보는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꼭 구독 버튼 누르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더 많은 정보들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가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끄시고 나서 바로 실천해 보세요. 30분 후에 일어나셔서 3분간 걸어 다니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2막이 더욱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